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시민 탄압을 규탄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73년 전 4.3 당시 국가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 응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인들이 시위대 색출 작전을 벌이며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시위대를 향해 전투기까지 동원합니다. 유혈 진압으로 사망자는 300명이 넘고 행방 불명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마카파식 탄압과 학살을 숨기려 인터넷 차단을 확대하는 상황. 가족과 친구, 지인과 연락이 끊겨가는 미얀마 출신 유학생과 노동자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시위를 하다가 사망을 당할까 봐 좀 걱정되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먹을 있는지 없는지 걱정되고요. 최근에는 군부가 총격 사례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빼돌려 장기를 매매한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잡아가서 죽을 듯이 때리기도 하고요. 머리만 향해서 천수하고 시신을 끌어가요. 끌어가서 내장 그런 것도 꺼내서 중국으로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은 200여 명. 현재의 심각성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도내 시민단체와 예술인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70여 년 전 국가폭력으로 많은 도민이 희생된 제주 4.3을 떠올리며 비슷한 사태에 처한 미얀마 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주 미얀마 유혈 사태 진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예술인들은 4.3 미술제에 미얀마 민주항쟁을 알리기 위한 부스를 설치하는 등 예술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4.3은 우리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 미얀마 상황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도의적인 책임, 막중한 책임을 느껴서 이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미얀마에 완전한 봄이 오길 바라며 4.3의 광풍을 이겨낸 제주에서도 미얀마 시민을 위한 위로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해외에서 입국한 A씨가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확진자 2명이 근무했던 음식점 하르방 가든과 관련해 36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제주 MBC는 4.3 73주년을 맞아 4.3 진상규명에 공헌한 인물들을 만나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4.3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누구도 4.3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군사정권 시절인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을 발표하며 4.3의 실상을 알린 현기영 작가를 김항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인들에게 위자료, 그 슬픔을 위로한다는 의미의 위자료처의 그 보상금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억울한 그 죽음, 폭도 이름으로 또는 붉은색 이름으로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 명예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사업계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면은 관광객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건 곤란하지만 집단으로 오는 관광객들은 저희들 오면은 그 4.3 유적지를 이렇게 관광도 시키고 뭐 이런 다크 투어리즘이죠. 그래서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 매 맞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진정으로 매 때린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걸 알아야 이게 해결되는 진상이 바로 진상이 그거예요. 미국이 존재를 밝히는 것이 진상이에요. 서삼 진상. 그렇게 했을 때만이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해결에 가깝게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3에서 하나의 명칭만 가지고 얘기가 항쟁이 물론 항쟁이 중요하죠. 항쟁이라는 이름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순환이 또 4.3에 의한 그 순환 이게 과소평가되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 하나가 아니라 4.3 항쟁과 그리고 4.3 대순환 요 두 가지에 합당한 그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기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기업이 정규 직원 1명을 채용하면 강원도가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조건은 강원도민일 것, 그뿐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벌어진 빈부 격차를 줄이려면 고용을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융자 지원합니다. 5명을 채용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융자받은 기업이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빌린 돈의 30%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 역시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강원도 차원의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저희는 이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빈부격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 효과가 기대만큼 클지 의문이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일단 해보고 다듬어 나가겠다며 3,888억 원의 예산을 다음 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예산안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가 화재 진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앞으로는 불 끌어가는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소방차가 그냥 밀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대원들이 힘껏 차량을 밀어봐도 꼼짝도 안 합니다. 구조대 밀어봐. 안 밀려?
자, 지금부터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차 밀어내세요.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차량. 이번엔 장비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소방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합니다. 실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2017년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차 앞길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에는 강제 처분에 대해서 그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관기관에 견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손실 보상에 따라서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명 모세의 기적에 동참하지 않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이를 지키려는 소방의 대응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림타워 쇼핑몰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쇼핑몰은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드림타워의 판매시설 바닥 면적을 측정한 결과 3,300여 제곱미터로 나타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 62살 조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제주 시내의 한 노래 주점으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위성 모습 보시면 이 주황빛으로 보이는 것이 황사 먼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이 먼지들이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전 6시 10분경에도 제주도 서부 지역인 고산에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제주도도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좌측은 미세먼지 농도, 우측은 초미세먼지 농도 분포도인데요. 붉은색일수록 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수치로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정도이고요. 노란색은 8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나쁨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매우 짙겠고요.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고산에서도 세제곱미터당 130 마이크로그램으로 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미세먼지 예보 확인해 주시고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겠지만 먼지 때문에 시정이 뿌연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4도, 고산은 13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 제주시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귀포시와 성산은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서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되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주상절리대 인근의 개발사업 허용 기준이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2016년 부영 측이 주상절리 일대에 호텔을 짓겠다고 신청했지만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면서 건축 허가가 반려됐고 최근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현재 행정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외국산 씨돼지가 도입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올해 캐나다산 씨돼지 55마리와 미국산 흑돼지 30마리 등 85마리의 씨돼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산 씨돼지는 현지 질병검사를 거쳐 오는 5월 제주에 도착한 뒤 검역 절차를 진행해 축산진흥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 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까지 악취관리지역과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양돈 농가 92곳에 대해 악취 방지 시설 정상 운영 여부와 축사 주변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기준을 초과하는 농가의 경우 개선 명령과 사용 중지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 기준을 초과한 24개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의 개선 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도내 소와 염소 사육 농가 733곳에 가축 4만 4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이후 4주가 지나지 않거나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음식점과 카페,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 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즉각 처벌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